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원 박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희 제목이 국채 투자는 경기 침체가 설렌다.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결론은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따라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 투자 비중을 늘리십시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왜 경기 침체가 올지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 위기는 아직 약간 여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물론 또 도이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 시스템 위기는 일정 부분 저희가 잘 매니지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위기가 매니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 시스템 위기는 또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향후에 연결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시스템 위기 자체보다도 이 시스템 위기가 갖는 어떤 인플리케이션,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 지배투자자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스템 위기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미국이겠죠. 미국이 경기 침체를 저희가 보는 근거를 좀 한번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의 내용이 저희가 개별적인 몇 가지 어떤 저희 주관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독립 리서치 기관들에서 최근 한 1, 2주일 안에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했다는 걸 먼저 좀 상기 드리면서 좀 객관성 있는 자료다. 즉, 저희가 보시는 이 유튜브는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보는 독립 리서치 자료들을 기반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우리가 향후에 이제 다가올 거라서 본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침체입니다. 원래 경기 침체 전에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먼저 꺾이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형태인데요. 보면은 과거에 1974년, 1980년, 1990년, 2007년 모두 다 이게 경기 침체 직전 연도인데요. 이 직전 연도에 모두 다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여기죠. 74년도 여기고요. 그리고 80년도, 그리고 90년도, 그리고 2000, 어디였죠? 여기 2007년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이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어떤 직전의 시그널인 부동산 침체는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 시그널은 은행 파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파산이 경기 침체 직전에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08년에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공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2007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5년, 2006년 은행 부도가 없었는데 그해 2007년에 은행이 세 군데 파산했어요. 그래서 2007년 2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세 번 침체가 발생하고 그해 12월달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21년, 22년은 은행 파산이 없었고 금년에 이미 두 군데가 파산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기 침체 직전에 나가는 시그널로 우리는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2007년 2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은행이 파산했는데 당시에 주식시장은 언제 고점이었냐면 2007년 10월 달까지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정통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정말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꽤나 논쟁거리니까 아무튼 간에 실제로 주식시장 경기 침체가 직전에 가서 경기 침체가 맞닥뜨렸을 때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를 봐서는 우리가 어쨌건 간에 매크로를 봤을 때는 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경기 침체 직전에 발생하는 중요한 바로메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확인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 침체, 두 번째는 은행 파산인데 이 두 가지가 확인되었고요. 은행 침체를 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전쟁이나 팬데믹이나 은행에 이런 게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모두 다 경기 침체로 연결되었다는 걸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은행 침체가, 실물 경제 침체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금융시장 규모가 실물시장보다 6배나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타이트닝 되는 것 자체가 실물 경제에 굉장히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 파산은 결국은 실물 경기 침체의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침체의 중요한 바로메타는 실업률 증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세 번째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되는 거는 뭐냐면은 실업률이 저점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걸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해요. 즉 이런 거죠. 이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한 5% 이상 증가를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업률은 굉장히 후행 지표인데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되는 게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쳐들 것도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률이 저점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뭐 항상 2%까지,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2% 이상 이제 실업률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자료인데요. 과거의 미국 실업률이 바닥에서 0.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항상 always 항상 2% 이상 실업률 증가하더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조금 올랐는데 이때 바로 경침체 다시 진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2000년에 바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직전에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다가 2008년에 조금 올랐는데 바로 경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실업률이 3.4에서 3.6, 0.2가 올라갔죠. 0.2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0.2의 실업률이 결국은 0.5 이상 증가해서 실업률 그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근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자, 그렇게 보는 실업률 증가가 될 거라 보는 거는 최근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이렇게 파산한 거는 이게 좀 실업률 증가에 아주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 중소기업 대출의 80%가 리저널 뱅크가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리저널 뱅크가 파산하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공적 자금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의 건전성을 정부에서 요구할 거고요. 아무래도 대출이 더 이제 타이트해지겠죠.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은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좀 더 하기 힘들어지겠죠. 밑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은행의 대출 기준이 이렇게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센티멘트도 이렇게 더 검정색입니다. 센티멘트도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은행의 대출 기준, 중소기업의 대출 스탠다드 완화되면은 기업 센티멘트도 좋아지고, 근데 현재 상황은 이렇게 기업의 대출 기준이 이제 타이트해지면은 결국은 기업의 센티멘트도, 중소기업 센티멘트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의 3분의 2를 중소기업이 창출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출 기준의 완화라는 게 미국 중소기업들의 고용 창출의 어떤 마인드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면은 볼까요? 이게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표인데 보면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론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타이트해지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니셜 자클레임레스예요. 그러니까 초기 실업성 주당 청구건수인데 이거는 아래로 갈수록 실업성 청구건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즉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신규 실업성 청구건수가 는다. 즉 일자리가 많이 해고가 많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론 조달이 쉬워지면은 초기 실업성 청 건수도 줄어들더라. 즉, 고용이 많이 창출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미 기업의 쓰는 기간이 좀 어려워졌는데 아마도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더 어려워지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 않은 초기 실업상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번에 어떤 중소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크레딧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고, 그게 더 타이트해지면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미국 기업의 전체 고용 3분의 1을 창출을 하는 이제 고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다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경기 침체 시그널인 이제 실업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부동산이 이미 왔다. 두 번째, 은행 파산, 그것도 확인되었다. 세 번째, 실업률 지표는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은, 최근에 은행 파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실업률 증가도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마 앞으로 이제 빠르면 여름부터 미국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금리가, 그러니까 정책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금리 상승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자율 위험이 중요한 포커스였는데요. 이제는 이자율 위험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 경제가 나빠지고 크레딧 시장이 그러니까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레딧 위험에 포커스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크레딧 위험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도율, 기업이 이제 부도가 이제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부도율이 커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가상금리가 확대되는 위험이 커질 겁니다. 즉, 뭐냐면, 국채가 아닌 모든 채권들은 가상금리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결국은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채금리 대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위험인데요. 이거는 제 가격에 팔 수 없는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결론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자율 위험이라는 건 국채가 가지는 유일한 위험인데, 이게 정책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잦아들겠죠. 그러면 이자율 위험은 줄어든다는 건, 국채 투자하는 데는 더 이상 이제 큰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음, 국채가 아닌 모든 대상의 채권들이 부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가상금리가 확대가 된다.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요. 작년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채권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되었죠.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는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반면 이제 국채가 아닌 모든 채권들의 가상금리가 확대되면서 그런 채권들이 약세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위험 자산은 주식, 부동산, 회사채가 여기 될 거고 반면 안전 자산은 이게 우리가 금, 골드, 뭐 국채지만 사실은 우리가 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보장인데, 물론 정부에서 뭐,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때 저액 보장이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걱정, 뭐 이런 게 놓여야 되는데, 반면 국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은행만 이렇게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내려가고, 반면 안전자산이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향후에 우리가 닥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는 수혜를 보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국채 투자는 경기 침체가 설렌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여러분 좀 준비하시고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국채 투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